저는 12월은 뭐 정도의 차가 있겠지만 계속 저점과 고점을 높여가고 있는 건 반도체 특히 HBM하고 이번 주부터 나왔던 온디바이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HBM도 벌써 구식 아이디어가 됐나? 그 생각이 들 정도로 HBM 쉬고 있거든요. 네, 근데 결국은 왜 그러냐면 이제 이번 주 초에 온디바이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뭐냐면 엣지 디바이스라고 해서 우리가 자율주행차, 스마트폰, 그다음에 뭐 스마트 TV 이런 게 이제 맨 마지막에 이제 사용자들이 하는 디바이스를 엣지 디바이스라고 하는데 과거에는 작년하고 재작년에는 HBM이든 DDR을 이용해서 그 엄청나게 인공지능들이 학습을 했잖아요. 그걸 가지고 소프트웨어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거를 이제 그 학습된 데이터를 가지고 그러면 그 소프트웨어를 돌리기 위해서는 각각마다 그 이제 엣지 디바이스의 소프트웨어들이 실릴 텐데 예를 들어서 자율주행과 관련된 소프트웨어가 테슬라에 실렸다. 그러면 그 소프트웨어를 돌리기 위한 칩들이 필요합니다. 네, 그 칩들을 제작을 하는 게 팹리스 업체들이 제작을 하고 그거를 이번 주에 디자인하우스라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건데 그 칩들을 파운드리가 생산을 하게끔 해주는 게 디자인하우스입니다. 요거를 좀 보고 말씀드릴까요? 이렇게 보면 우리가 최근에 파운드리, 팹리스, 디자인하우스에 대한 것들을 좀 뒤로 보고 있었는데 이번 주에 칩스앤미디어, AD 테크놀로지, 가온칩스, 그 다음에 에이징랜드 신규 상장한 그런 주식들이 좀 셌었습니다. 그게 다 디자인하우스와 관련된 회사들인데요. 반도체에 대한 그 기초 설계를 팹리스에서 합니다. 팹리스에서 하면 파운드리는 팹리스는 말 그대로 공장이 없다라는 뜻이잖아요. 말 그대로 설계만 해요. 그리고 파운드리는 TSMC와 삼성 파운드리처럼 반도체 칩을 설계도만 보고 만드는 회사를 파운드리라고 합니다. 근데 중간에 디자인하우스가 있는데 둘 다 반도체 칩 설계가 돼 있잖아요. 근데 팹리스가 쉽게 말해서 전체적인 외관을 만든다라고 하면 네. 디자인하우스는 이거를 대량으로 생산하게끔 파운드리한테 구체적인 설계도를 만드는 회사가 디자인하우스입니다. 각각 다 있는 거고 TSMC와 지금 하고 있는 R칩이라고 하는 회사가 대표적인 어딨냐 네, R칩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TSMC의 디자인하우스가 디자인하우스 TSMC 디자인하우스라고 할 수 있고 우리나라에는 가온칩스하고 그 다음에 이게 제가 안 넣었나요? 뒤에 안 넣었네요. AD 테크놀로지. 네, AD 테크놀로지. 여기 가온칩스, AD 테크놀로지 같은 회사들이 대표적인 삼성전자의 디자인하우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는 디자인하우스, 팹리스 디자인하우스들이 뭐였냐면 약간 되게 저마진 사업들을 많이 했었어요. 정말 모바일에 들어가는 거 누구나 할 수 있는 것들. 근데 AI 시대를 만나면서 과거에 학습됐던 거를 이제 추론하는 시장이 됩니다. 학습된 데이터를 가지고 결과물을 만들어내라고 이게 추론 시장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옛날에는 소품종 대량 생산이었다면 이제는 반대로 각각의 소프트웨어를 돌리기 위한 다품종 소량 생산 이거를 위한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줘 이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관련된 그림이 요겁니다. 요거. 네. 옛날에는 이렇게 AP가 있었으면 이 하드웨어에 맞춰서 그거를 돌릴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만들었었죠. 근데 지금은 AI가 발전하면서 반대로 이런 소프트웨어가 있으니까 이거를 돌리기 위한 하드웨어를 칩을 만들어줘가 된 거죠. 그거를 위해서 반드시 디자인하우스가 필요한 거고 그래서 이번 주에 디자인하우스가 됐다. 그게 온 디바이스라는 개념으로 이번 주에 됐었고 이게 내년이 이제 본격적으로 왜냐면 지금은 우리가 자율주행차도 그 전기차도 마찬가지로 예전에 뭐 전기차 시대 온다 했는데 실제로 전기차가 우리 주변에서 정말 쉽게 찾아볼 수 있을 때 관련 주식들이 엄청난 시세가 났잖아요. 근데 사실 지금도 AI라고는 하지만 챗 GPT가 있지만 사실 이거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는 사람 사실 많이는 없습니다. 모바일로 있긴 하지만 근데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스마트폰, 자율주행, 시스템,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실리거든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내년에 나온 갤럭시 24에도 가우스라고 하는 AI 비서가 본격적으로 실립니다. 네. 실리게 되면 이제 그거를 위한 칩들을 만드는 거고 그 칩을 생산하는 디자인하우스들이 수혜를 좀 받을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단도직입적으로 이 주제를 우리 월요일에 한번 또 이야기를 나눴었어요. 네. 또. 근데 이번 주까지 해서 이쪽 섹터가 강한 모습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가온칩스와 AD 테크놀로지 두 개를 놓고 봤을 때 지금 우리 황 팀장께서 좋아하시는 네. 추세 추정 전략에 부합되어 가는 모양들을 만들어가고 있는 느낌인데 네. 기술적 분석을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은 포텐셜은 네. 이번 주에 가장 좋았던 거는 칩셋 미디어입니다. 네. 그건 무상증자 이슈가 무상증자 이슈도 있었으니까 좀 있었고. 배제해 놓고 실제로 그 이제 시스템 그 뭐죠? 디자이너들이 NPU라는 인공지능을 돌리기 위해서 NPU라고 이제 예전엔 엔비디아의 GPU였지만 네. 조금 더 디테일하게 그 목적으로 돌리기 위해서는 NPU라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생산해낼 수 있는 기업들이 가장 셌는데 어쨌든 칩셋 미디어는 이번 주에 뭐 무상증자 이슈는 있었지만 칩셋 미디어가 NPU를 생산했다라고 하는 이슈가 있어서 가장 일단 주가는 셌었어요. 근데 무상증자 이슈 때문에 좀 제외하고 본다라고 하면 결국은 가온 칩스 4분기 실적이 좋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 가온 칩스냐 또는 AD 테크놀로지는 정말 오랫동안 고생을 한 회사입니다. AD 테크놀로지는 주가는 지금 굉장히 단단하게 올라오고 있는 느낌입니다. 보면 잠시만요. 밑에 지금 화면 뜬 거 지우세요. 이거요? 네. 네, 제가 네. 떴습니다. AD 테크놀로지는 여기 넣기는 했는데요. TSMC 여기다가 제가 다 안 넣었군요. 종목에 대한 것들은 컴플라이언스 때문에 다 안 넣었습니다. AD 테크놀로지는 예전에 2018년 이전에는 TSMC와 사업을 주로 했었고요. 물론 저마진 사업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하이닉스에서 모바일 관련된 디자인 하우스 역할을 했었죠. 근데 보시면 이게 매출액으로는 여전히 우리나라 1등이기는 합니다. 계속 1등이었었어요. 근데 1등이었다가 작년에 매출이 굉장히 많이 박살이 났죠. 박살이 났고 올해도 뭐 쉽지 않습니다. 더 박살이 났습니다. 근데도 주가는 빠지지 않았죠. 이게 뭘 의미할까인데 실적만 놓고 보면 사실 들어가기 좀 어렵습니다. 근데 AD 테크놀로지가 과감하게 하이닉스와 TSMC를 사업을 접고 최근에 보면 이제 공시들을 보면 기업 보고서 보면 계속 인원 충원을 하고 있습니다. 인원 충원을 하고 있다는 거는 삼성전자의 파트너가 되었거든요. DSP라고 해서 파트너가 되었고 어제 기사도 나왔습니다. ARM의 이제 공식 파트너도 됐고, 맞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삼성전자와 ARM으로부터 뭔가 일거리를 줄 수 있는 디자이너가 되어간다. AI와 맞불려서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삼성전자 가장 우리나라에 있는 디자인 하우스 중에서는 3나노에서 디자인을 할 수 있는 가장 선단 공정 기술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다 그게 다 고마진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삼성의 파운드 이제 삼성하고 대부분을 하기 때문에 삼성 파운드리가 수율이 제대로 안 나오고 좀 고생한다면 그게 리스크가 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삼성의 파운드리도 생각보다 좀 많이 수율이 올라왔거든요. 네, 미세 공정으로 보면 조금 더 TSMC와 격차 좀 더 줄어듭니다. 근데 아직은 멀지만 근데 내년에 삼성이 우리 예상대로 우리 바램대로 파운드가 조금 더 좋아진다라고 하면 가장 포텐셜 높은 거는 AD 테크놀로지가 되지 않을까. 내년 내후년까지는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원달러 환율이 1,300원 이하에 머물면서 성장주에 대한 기대감들이 다시 이제 샘솟고 있고 네. 금리 금리 인하도 채권금리 그렇고 그렇죠. 네. 채권금리 하락한 부분도 명분들을 자꾸 이제 IT 쪽에 주는데 그 중에 이제 뿌링클한 반짝반짝 빛날 만한 1월 효과 기대할 만한 일민기에 놀릴 만한 섹터가 바로 이 AD 테크놀로지나 가온칩스 같은. 그렇죠. 지금 굳이 AD 테크놀로지 말고도 어떤 게 대장이 될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거 말고도 좀 뭐 텔레시스라는 종목도 네, 그렇죠. 있잖아요. 네. 그것도 괜찮게 보세요. 맞습니다. 예, 다. 그러면 우리가 그룹핑을 한다라 그러면 칩셋 미디어 포함시킵니까? 예, 해야죠. 하고 AD, AD하고 가온, 그다음에 텔레 네. 네 개 나왔어요. 그다음에 이번에 상장한 에이징랜드. 나 신규 상장선 저는 잘 네, 모르겠어요. 에이징랜드 이거는 AI 에이직이라는 게 이제 시스템 반도체를 에이직이라고 하거든요. 이건 얘는 TSMC와 하고 있는 디자인 하우스입니다. 어허. 아예 회사 이름 자체가 에이직이에요. 네. 이거 어떻습니까? 이거 신규 상장주들은 보통 이제 좀 화장빨이 두터워가지고 네. 초반에 좀 밀려버리면 좀 그죠. 끝없이 하락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거품이 좀 꼈다고 보십니까, 에이징랜드? 저는 뭐 거품 이런 거 잘 생각 안 하고요. 가는 주식이 간다. 네, 추세가 있으면 그냥 밀고 나가는. 두산 로보틱스 오늘은 좀 막판에 밀렸지만 네.
10연속 양봉이었을걸요? 네.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1일 연속 양봉 이런 패턴 사실 쉽지 않거든요. 네. 근데 요즘에 신규 상장 주식들이 11월 말 지난주부터 해가지고 조금 특이하게 에코머티리얼즈도 마찬가지고 맞아요. 에코머티리얼즈도 다른 2차전지 주식들이 별로일 때도 그 주식 혼자만 올라갔잖아요. 이거는 2차전지가 전부 다 좋아서라기보다 뭔가 신규 상장 주식들로 정말 뭐 좀 많이 떨어진 종목들 그쪽으로 많이 간 게 아닌가. 그래서 12월에도 신규 상장 주식들 오늘 제가 검색한 것 중에 신성 ST 아니 좀 정리를 하자면 네. 앞서서 우리가 봤던 4개는 삼성전자와 성장성을 같이 할 기업들. 네. 그다음에 에이징랜드는 다이렉트로 연관 짓자는 굳이 TSMC, TSMC다. 뭐 에이징랜드 우리가 보긴 봐야겠네요. 네. 왜냐면 이게 삼성전자 TSMC 묶어서 볼 게 아니라 결국은 AI 추론 시장으로 간다라고 하면 결국은 디자인 하우스의 역할이 중요하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떤 게 대장이 될지는 모르지만 디자인 하우스 종목들은 하나 정도는 가지고 있으실 만하다. 어떤 게 대장이 될지 저는 디자인 하우스의 리스크가 뭐냐면 내가 선택한 종목이 대장이 아닐 것 같은 리스크.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굳이 점수를 따지자면 그래도 나랑 좀 맞춰볼까요, 저랑? 네. 뭘요? 대장? 몇 글자야, 마음속에 대장. 너무 티나는데요? 아니, 그럼 뭐. 저는 이름 가장 긴 거. 그렇지. 네. 가장 긴 거, 지금 5개 나왔죠. 네. 이 중에 가장 긴 게 네. 대장이 될 공상이 없다. 생각이 맞아요. 그러나 말은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다시 보기로 지금 앞에 부분도 좀 보시면은 해답이 나옵니다.